100억 자산가 여인을 사랑하게 된 노숙노인. 제발 이 여자한테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그 애절한 수뇌부에 얽힌 기막힌 사연. 제발 이 여자한테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무성 씨가 혜리 씨를 싸고 돌자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젊은 남자는 더 화가 난 듯 보이는데요. 아예 방 안에 가돌 심산인가 봅니다. 자물쇠까지 채웁니다. 이 남자는 무성 씨를 왜 감금까지 시키는 걸까요? 그렇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무성 씨가 아닙니다. 혜리 씨 걱정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유,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 사람을 지킬 사람은 나뿐이야. 그때 무성 씨 앞을 가로막아선 고급 세단 한 대.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 여인입니다. 말없이 그를 안아주는 그녀. 그녀는 무성 씨가 그렇게 기다리던 혜리 씨입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안아준 것도 황송한데 노숙자인 무성 씨를 집까지 들인 혜리 씨. 사정이 어찌됐든 무성 씨는 사랑하는 그녀와 한 지붕 아래 있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마냥 행복할 따름입니다. 꿈이라면 진정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요.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 그의 식성까지 꿰뚫고 있는 그녀. 어서 드셔보세요, 여보. 예? 여보? 분명 그녀가 무성 씨를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대체 이 두 사람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씨와 는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은 결국 7개월 만에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는데요. 2년 전까지 이들은 법적으로 부부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신혼의 단꿈도 잠시 무성 씨는 서서히 치매 증상을 보였고 어느 날 호련히 집을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혜리 씨는 그날 이후 무성 씨가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무성 씨는 자신이 치매란 사실보다 한 여자를 2번 사랑하게 됐다는 사실에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고도 또다시 그에게 찾아온 운명 같은 사랑. 무성 씨는 그를 기다려준 그녀의 지극한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이 실반지가 뭐라고 그렇게 좋아해? 좋지요. 그럼 안 좋아요? 난 내일이면은 이 순간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 그럼 내가 다시 이야기해주면 되지. 당신이 날 어떻게 처음 사랑하게 됐고 두 번째로 날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날 어떻게 사랑하게 될지. 두 사람의 사랑 앞에 장애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해방꾼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새어머니. 두 사람의 뒤를 쫓던 수상한 남자, 차민혁입니다. 이 세 사람에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민혁 씨는 2년 전 아버지 차무성 씨에게 혜리 씨를 처음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민혁 씨는 혜리 씨가 탐탁치 않았습니다. 내가 삶은 얼마나 살겠니? 사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가고 싶다. 꼭 결혼하셔야겠어요. 민혁 씨 뭐 걱정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저 회장님 재산에 아무 욕심 없어요.
저도 나이 들 만큼 들었고 또 저 먹고 살 만큼 재산은 있어요. 민혁 씨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어쩌지 못해 결국 결혼을 허락했는데요. 그러나 혼인신고를 마친 혜리 씨는 안면을 싹 바꿨습니다. 결혼 1년 만에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자기 명의로 돌려놓고 100억 자산가였던 무성 씨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00억 자산가의 아내가 아니라 스스로 100억 자산가가 된 혜리 씨는 치매까지 걸려 하루하루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무성 씨를 길거리에 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버림받은 무성 씨는 노숙자 신세가 됐고 연락이 되지 않는 아버지와 자꾸만 연락을 피하는 새어머니를 이상하게 여긴 민혁 씨가 집으로 찾아왔을 땐 이미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남편 건강 때문에 시골로 이사 간다던데. 그때부터 민혁 씨는 아버지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2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다 경찰서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민혁 씨는 2년 만에 나타난 충격적인 아버지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100억 자산가였던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노숙인이 되어 나타났으니 그럴 수밖에요. 누구세요?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민혁 씨는 어떻게든 집으로 모시려 했지만 기억을 잃은 아버지는 매번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부터 부자지간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시작됐고 아버지의 안위가 걱정됐던 민혁 씨는 아버지의 뒤를 밟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혜리 씨를 찾아간 무성 씨를 발견하게 됐고 그곳에서 다시 혜리 씨와 사랑에 빠진 아버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씨의 가족들은 행방을 찾아내어 재산을 다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혼인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혜리 씨는 혼인무효 소송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백방으로 무성 씨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혜리 씨의 뻔뻔한 행동에 민혁 씨는 분노했고 혜리 씨가 아버지를 찾을 수 없게 무성 씨를 집에 데려가 감금까지 시켰던 것이죠. 이봐, 당신! 아버지요. 나랑 있을 때는 멀쩡하고 건강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사라진 거라고요. 갑자기 사라져? 당신이 내다 버린 거 아니고! 민혁 씨, 그래도 한때는 어머니였던 사람한테 너무하네요. 어머니 좋아하시네. 두고 봐. 당신! 내가 가만 안 둬. 한 남자를 아버지와 남편으로 두고 찾아 헤매고 감추는 숨바꼭질을 벌였던 두 사람. 이제 그 치열했던 공방전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의 재산을 편취한 혐의로 씨를 구속 입건했습니다. 씨가 부부관계를 지속할 의사 없이 치매에 걸려 판단력이 흐려진 씨와 혼인신고를 해서 재산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유리 씨,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지 마시죠. 보세요. 당신은 나 믿죠? 나 좀 구해줘요. 나 구해줄 사람 당신뿐이에요. 여보. 여보! 모든 진실을 듣고도 마지막까지 그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참호성 씨. 비참하게 버림을 받고도 한 여자를 두 번이나 사랑하게 된 그에게 사랑은 그녀뿐이었습니다.